네, 자, 제54회 기출문제풀이 실무시험 문제 3번하고 실무수행평가입니다. 이번 54회부터 출제 유형이 앞에 실무 입력하는 건 다 똑같은데 조회하는 스타일로 채점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 시간에 그 부가가치세 실무의 문제들 다 입력했죠. 자, 이거에 대한 조회 문제입니다. 11번부터 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만 20번까지 10문제. 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11번 평가 문제에서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 이렇게 아예 그 어떤 양식을 조회할 건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이 면세 계산서 수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 앞에 세금자가 없죠. 요 자체가 요 장부가 바로 면세에 대한 면세 매출, 면세 매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1기 예정 신고니까 1월부터 3월이죠. 그럼 위에 매출, 그다음 밑에 면세 매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면세 계산서 수치 금액 87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실무 수행 문제를 입력을 할 때 3번 리스 회계 있었죠. 거기 그 문제풀이는 매입 매출 전표로 풀이해놓고 입력은 일반 전표로 하나 실수로 입력한 게 있습니다. 그거 일반 전표 지우고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올 겁니다. 리스 회계는 면세니까요. 면세 매입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쭉 건너가서 12번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20번까지 해서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문제를 읽어가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자, 우선 11번부터 자, 제가 문제를 띄워놓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자, 11번 예, 여기 있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원에 있죠? 자,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1기 예정 신고라 그랬으니까 01월부터 03월 엔터 치면 쭉 뜨죠. 자,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이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면세 계산서 수치 금액은 얼마인가? 자, 면세 계산서 수치니까 매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계산서 금액 2건 해서 87만 원. 예, 요 금액을 원자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870 그다음 쉼표 그다음에 000 해서 숫자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그다음 12번 문제.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고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거래처 주식회사 클린기업에 전자 발행된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여기 가서 문제 주어진 대로 1기 확정이니까 자, 04월부터 06월 엔터 치면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거래처 클린기업 여기 제일 위에 있습니다. 금액 2,250만 원. 예, 요 금액을 원자 빼고 숫자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됐고요. 그 다음 매입 13번 문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주의입니다. 그럼 요건 닫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여기 있죠.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자, 5월 10일자 수정 세금 계산서의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자, 5월 10일자 0510. 자, 여기 가면 자,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자, 수정 사유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4번 계약의 해제 요거였죠. 예, 4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됐고요. 자, 닫고. 그다음 자, 14번 문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조회할 거고요.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보증금이자 간주 임대료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데 어느 장부지 뭐하다. 그럼 여기서 부동 치세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이렇게 딱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면 언제요? 7월부터 9월까지 09월. 자, 예스.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입력한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간주 임대료
요거죠. 보증금이자 간주임대로 19만 7,260원. 예,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자, 15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난 1번 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2기 예정신고 07월부터 09월까지 엔터 치면 쭉 나오죠. 자, 예스. 그러면 1번 난 요거죠. 2억 5,300만 원. 예, 금액을 숫자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16번 문제.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제2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자, 이거죠. 14번 난의 세액은 얼마인가? 14번 세액 요거죠. 12,000원. 예, 숫자 입력. 자, 그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요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거 4개를 일일이 한 번씩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이 입력돼 있으면 다 부가가치세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선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자, 제2기 예정 07월부터 09월 엔터 치면 예, 금액들이 입력된 게 있죠. 자, 요거는 해당 사항 없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자, 못 찾으면 아까 우리 들어갔던 건데 자, 여기서 부동 치면 부동산 자,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07월부터 09월 다시 한번 입력하고 예스. 자, 이거 입력했죠? 예, 그럼 해당 없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자, 여기서 건물 예, 여기 있죠? 자, 들어가서 07월부터 09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자, 첨부서류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들어가 보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 이제 18번 문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제2기 확정신고기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여기 있죠. 자, 제2기 확정. 그러면 10월부터 12월이죠. 자, 예스 해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손 기준일은 22년 4월 6일이다. 맞죠? 확정일은 12월 20일이다. 맞죠?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대손 금액으로 입력할 금액은 300만 원이다. 얼마 입력했어요? 330만 원 입력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손 사유는 뭐 기타 입력 재판상 화해이다. 대손 사유 여기 있죠? 재판상 화해 맞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다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2기 확정 신고 마찬가지 10월부터 12월 예, 엔터 치면 자, 8번 난 자, 대손세액 가감 8번 난 세액은 얼마인가? 세액입니다. 마이너스 30만 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 27번 난. 자, 27번 난 여기 있죠. 2,363만 3,200원. 예, 숫자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조회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 및 풀이는 제가 상세하게 이거 전부 다 각 문제별로 캡처받은 화면 그 교재에 정답 및 풀이에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참고로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결산, 수동 결산.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 부채는 다음과 같다. 외화 장기차입금 발생일자 2020년 9월 5일. 자, 4만 불입니다. 요때 1,100원이었습니다. 환율이. 근데 결산 시 환율이 얼마냐면 1,150원이에요. 자, 결산 정리 분기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1,100원에서 1,150원 환율이 50원 올랐습니다. 곱하기 4만 불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하면 200만 원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부채입니다.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200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이 늘어납니다. 대변에 부채 외화 장기 차입금. 자, 2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홍콩은행. 은행 늘어나고요. 그만큼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이번엔 당기 법인세 등을 35,000원을 계상하려고 한다.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그럼 이건 확인해 봐야 되고 조회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예정일 그 다음에 당기정기 요거 입력해서 처리하라는 소리고 기말재고자산 현황 원재료 제품 요 두 가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주면 되겠죠.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기까지 해라. 자, 그 다음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당기 법인세 등을 3,500만 원을 계상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재무상태표 12월 조회했더니 선납세금이 1,7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추가? 요 3,500에서 1,750만 원 빼면 1,750만 원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겠죠. 자, 이거 일반 전표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우선 법인세 등 총 3,500만 원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중에서 1,750만 원은 이미 세금을 냈던 겁니다. 그러면 선납세금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대변으로 빼서 없애줍니다. 선납세금. 자, 1,7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 요거는 아직 납부했다는 말은 없죠. 그러면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나중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 납부할 때는 미지급 세금 차변으로 가고 대변에 뭐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해서 입력했을 때 일반 전표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기말 재고 자산 현황. 요거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입력하는 게 빠르고 쉽습니다. 원재료 제품을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하고 기말 원재료 요거 2,700만 원, 기말 제품 3,200만 원, 그리고 전표 추가 반드시 클릭. 자, 요거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처분 확정.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어서 처분 예정일 요거죠. 2023년 2월 28일.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 2022년 2월 28일. 그리고 전표 추가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다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 전표 입력부터. 자, 차변, 12월 31일이죠. 차변, 법인세, 법인 치면, 자, 법인세 등 998. 차변에, 자, 3,500만 원, 350 플러스 2번. 그 다음 대변, 자, 선납 치면, 선납세금 1,750만 원. 됐고요. 또 대변. 자, 미지 치면, 자, 미지급 세금, 자, 1,750만 원. 됐습니다. 일반 전표는 끝났고요. 자, 이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0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자, 기말 원재료 여기 있죠? 여기 카사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2,700만 원. 됐고요. 자, 그 다음 기말 제품 여기 있죠? 기말 제품 재고에 자, 여기 가서 3,200만 원. 그리고 전표 추가 요거 반드시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있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요. 이렇게 해주고 처분 예정일 커서가 자동으로 갑니다. 2023년 2월 28일. 그 다음에 전기 2022년 2월 28일. 자, 전표 추가.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기 3억 3,200, 49,955원으로 바뀌었죠.
예, 요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자, 닫고. 자, 여기까지는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재무회계에 대한 문제 21번부터 시작해서, 총 35번까지, 예, 요거 한번,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21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라. 그래서 요 문제대로 해서 찾아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21번부터 해서 맨 마지막 35번 이런 것도 객관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요거 하나씩 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21번부터 자,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자, 21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 해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자, 여기 있죠? 예, 이걸 클릭하고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 반영되는 거 여기 있죠? 1. 이걸 클릭하고 그리고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있죠? 금액 700만 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닫고요. 그다음에 받을 넣음 현황 조회인데 자, 22번. 자, 당사가 1사분기 1~3월에 할인받은 받을 넣음 총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받을 넣음 현황 조회. 자, 장부. 받을 넣음 어디 있니? 여기 있네. 받을 넣음 현황 조회. 자, 요 어음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음 조회로 가서 만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음으로 조회하는 게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자, 어음 조회 가서 언제예요? 1사분기 01월 1일부터죠. 2022년 01월 1일부터 2022년 3월까지니까 0331. 자, 엔터 치면 자, 여기 보시면 할인 두 개 있죠. 할인받은 받을 넣음 총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2천만 원, 1,200만 원. 요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3,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23번 문제.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2월 말 우리은행 코드 98002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거래처 원장 가서 2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0228 다시 0228 자, 당좌예금 잔액이라 그랬습니다. 계정과목 그럼 102번이죠. 모르면 검색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우리은행 98005라고 그랬죠. 98005 한 번 더. 자, 엔터 치면 당좌예금 잔액 여기 있죠. 우리은행 4,320만 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24번 문제. 자, 또 거래처 원장입니다. 4월 말 농협카드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4월 30일 31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딱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 4월 30.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0430. 자,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자, 그다음 거래처 농협 99601입니다. 99601 다시 한번 99601 엔터 치면 자, 농협카드 잔액 3,058만 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5번 거래처 원장 9월 말 보통예금 거래처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거래처 원장 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9월 말이라 그랬습니다. 0930 자, 보통예금 103번이죠. 자, 이건 거래처 전부 조회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 물음표 클릭해서 맨 위에 예성전자부터 제일 밑에 예, 어디 갔니? 자, 농협카드까지 해서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자, 뜹니다. 국민은행 자,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2억 1,117만 6,614원 맞죠? 그 다음 그 밑에 신한은행 4억 6,821만 3,061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은행 1억 원. 외환은행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도 맞고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자, 26번 1월계표 조회입니다. 자, 1월계표 여기 있죠. 1월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1월 01부터 01
31. 자, 영업의 비용.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영업의 비용 612만 원이죠. 예, 이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1, 3월에 발생한 임차료 제조는 얼마인가? 1, 3월 그러면 여기 가서 0331. 자, 임차료 쭉 찾아봐야 됩니다. 제조 여기 있죠. 임차료 177만 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 자, 또 1월 개표 7, 9월에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는 얼마인가? 7월부터 9월 07, 01, 09, 31. 자, 판매관리비에 세금과 공과 여기에 어디 있어? 예, 세금과 공과 179만 9,726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손익계산서 당기 손익계산서의 대손상비 판매관리비는 얼마인가? 그러면 요거 닫고요. 손익계산서 자, 당기 12월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관리비 대손상각비 여기 있죠. 예, 200만 원입니다. 요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 3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30번 문제. 그럼 요거 닫고 재무상태표. 자, 12월. 자, 여기서 아니죠. 3월이죠. 3월. 예, 03월. 자, 미지급금. 자, 부채로 가서 미지급금 여기 있죠. 3,105만 원. 예, 이거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월 재무상태표 5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 재무상태표 5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05 쭉 나옵니다. 자, 선수금 부채죠. 자산 부채 여기 쭉 여기 있네요. 1,320만 원입니다. 요거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입력할 때 문제 2번에 2번 거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5월식 매입매출 전표할 때 제가 분계를 요거 혹시 선수금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설명은 선수금으로 해놓고 입력할 때 요거 잘 확인해서 여러분 일반 전표 매입매출 전표 5월 10일 거 들어가서 거기 선수금 분계 잘 확인해서 수정 입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나와요. 1,320만 원. 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설명하고 입력할 때 또 엉뚱하게 입력한 경우가 한두 개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조회 12월 말 미지급 세금 잔액은 얼마인가?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자, 미지급 세금 부채죠. 부채. 미지급 세금 어디니? 예, 미지급 여기 있네요. 예, 1,750만 원 요 금액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재무상태표 다음 문제 33번. 12월 말 외화장기 차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외화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 외화장기 차입금. 예, 4,400만 원. 예, 이거 아까 200만 원 연결이 안 됐네요. 아까 외화 환산 손실 일반 전표 12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요거 200만 원 아까 일반 전표 12월 31일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환산 손실 아까 입력을 했는데 여기 연결 안 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31일. 지금 뭔가가 제가 저장을 잘못했는지 여기 분계가 없네요. 분명히 아까 분계했는데 이런 고칼 노릇이 있나. 자, 요거 차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935 200만 원 제가 설명을 하고 입력을 안 했나? 대변 305 외화장기 차입금 200만 원. 예.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었는데 재무상태표 자, 12월 외화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 4,600만 원. 아까 입력이 안 먹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 35번 문제입니다.
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잔액으로 옳은 것.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자, 이거서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330-049-955 해서 예, 정답은 예, 요거죠. 1번 3억 3,049,955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회 문제,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뀐 거 시간이 더 걸리도록 만든 거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까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아직은 익숙지가 않은데 조회 문제 천천히 신중하게 찾으면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뒤에 문제 4번하고 또 조회하는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